이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인데 이거는 테일러 정리의 좀 다른 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테일러 버전의 조건을 보면은 n-1번까지는 컨티뉴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번째는 존재만 하면 돼요. 이런 조건일 때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텀이 적당한 뭐 크시가 존재해서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테일러 정리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A랑 B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1번째가 존재만 한대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을 때에도 이러한 종류의 테일러 정리는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식을 n-1번 미분한 거에 알파를 대입해보면은 얘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미분을 해보죠. 일단 그냥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한 거에 대입을 해주면은 F 베타는 상수니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미분한 거라서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QT가 남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프라임이 붙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여기 이제 T로 생각한 상태에서 한 번 미분하면 프라임이 붙죠. 그 다음 이제 뒤에 거 미분할 때 앞에 거 미분하면은 프라임이 생기고 뒤에 거 미분할 때 더블 프라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2배의 Q 프라임 알파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규칙성이 바로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없으시면 한 번 더 미분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규칙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K번 미분했을 때라고 해보죠. K번 미분했을 때 지금 두 번 미분했을 때 2가 나왔고요. K번 미분하면 K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때는 1번, 그러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한 번이죠. K번째는 K-1번일 거예요.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Q의 K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식을 정리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냐면요. 이게 조금 정수론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 여기 부분을 거꾸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F 베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식을 바꿔서 보도록 하죠. F 베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앞 거는 그냥 쓰고요. 먼저 여기 부분이 넘어가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Q 더블 프라임 알파고 2로 나눠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쭉 와서 세 번째 두 번 미분한 텀까지 써지고 플러스 여기도 2분의가 있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더블 프라임 알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다음 거에는 3이 있을 테니까 3을 나눠주는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 4, 5, 6, 7, 8, 9 그래서 이 식이 유도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p 베타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버전의 테일러 전개도 있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저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테일러 조건과는 여기 부분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컨티뉴어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한다는 게 n번째까지였기 때문에 저를 이제 n번 미분한 텀까지 쓸 수 있었고, 얘는 그것보다는 조금 조건이 덜 하죠. 그럼에도 이 정도까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이 부분을 적당한 바운드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러 텀으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사실 바운드를 시킬 수 있다면은 주 관심 대상은 아니게 되겠죠.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19번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직관적인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은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제로에서의 미분값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기울기를 제로를 센터로 해서 이렇게 보내서 이게 점점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는 좀 직관적인 이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아주 0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값이 0 주위에 아주 가깝게 존재하면은 그때의 평균 변화율이 0에서의 미분값하고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경우는 A, B고요. A, B, C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되는 경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F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전 구간에서 정의되어도 상관이 없죠. 저희가 그 부분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F' 제로가 존재한대. 사실은 이 제로 대신에 임의의 C로 바꿔도 되고요. 그럼 그때의 관찰 구간은 뭐 C-1, C 플러스 1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바꾸면서 하면은 모든 점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따로 언급이 없긴 한데 저는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F0를 제로라고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gx를 fx 빼기 f0로 생각한 다음에 이 g를 관찰해도 돼요. 어차피 미분 계수는 상수 텀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f0를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n과 베타 n이 주어졌고 이제 시퀀스가 주어진 거죠. 근데 각각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0 근처에 있을 때를 관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타 n이 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을 거니까 큰 쪽과 작은 쪽을 분리해서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값이 직관적으로 보면은 둘 다 이제 0에 가깝게 바뀌기 때문에 0 근처에서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그게 약간 0에서의 미분값을 얘기할 것 같다 라는 건데, 일단 A번에 보면은 알파랑 베타가 0을 항상 끼고 있으면 그때는 된다라는 거를 지금 식으로서 증명을 해보래요. 여기서 저희는 F'0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는 이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는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t분의 ft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은 그냥 함수의 극한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도 될 겁니다. 영으로 수렴하는 모든 tn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면은
A번은 이렇게 제가 식을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지금 이 꼴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베타인, 베타인 곱해주면 되겠죠? 알파인, 알파인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 조건을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베타인과 알파인은 둘 다 0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수렴을 할 거예요. f' 제로로.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n이 존재해서 n이 충분히 크면 저 라지 n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랑 같은 문장이죠. 이 문장이. 그래서 원래는 사실 베타인과 알파인 각각 뽑은 건데 그거에 맥시멈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n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에 부등호를 잡아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베타인이 양수라는 것과 알파인이 음수라는 겁니다. 그 알파인이 음수면은 사실 이 두 식들은 둘 다 양수죠. 정확히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이런 숫자들을 곱해줘도 부등호 방향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얘랑 얘를 더해주면 1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이건 같은 숫자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냥 f' 제로 플러스 에필론이 됩니다. 왼쪽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다시 얘랑 얘로 바운드가 된 거예요. 이미의 엡실론에 대해서. 그 엡실론을 0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값은 그냥 f0가 된다.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크닉을 쓸 때, 이 논리를 쓸 때 이러한 사실이 쓰였어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B에 대해서 볼 건데 이 B에 대해서는 아까 썼던 테크닉을 못 씁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는 이게 알파인이 음수여서 이 식 자체가 양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등호를 얘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양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수예요. 그러면은 이 퀀티티, 이 부등식에 얘를 곱해주면은 얘가 오른쪽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일단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어디가 문제가 없냐면은 f'0가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바뀌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충분히 바운드가 안 돼버리면은 저희가 얘를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못 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바운드니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도 필요해요. 그 둘 다 한번 써보죠. 먼저 베타인이 더 크기 때문에 얘를 더 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열이 바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바운드가 존재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m은 고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엡실론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f'0로 컨버지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왼쪽도 똑같이 바운드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조건들이 쓰였다는 것을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는 너무 간단합니다. F'이 컨티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밸류 시오리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민밸류 시오리움은 조건이 닫힌 구간 연속이고
그 다음 열린 공간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필요하죠. 그냥 걔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로 좁혀버리면 돼요. 왜냐면은 알파인과 베타인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라지 n에 대해서 전부 여기 안에 들어올 거예요. 저 숫자들이. 그래서 그냥 저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베타인과 알파인이 전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들어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n에 대해서 감마 n이 존재할 거예요. 이 감마 n은 알파인과 베타의 사이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감마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dn이라고 하는 게 그냥 f 프라임 감마 n이 됩니다. 그러면은 dn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f 프라임 감마 n에 되겠죠. 근데 알파인과 베타인이 둘 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감마 n도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 프라임 x랑 같아지겠죠. 근데 f 프라임이 연속이기 때문에 이 값은 f 프라임 제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어떤 그 이게 이제 근사시키는 거죠. 근사시키는 테크닉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수치 해석 쪽에서 어떠한 값을 계산해낼 때 미분 값을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책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래요. f가 미분 가능한데 근데 0에서는 미분 함수가 데리버티브가 연속이 아니고 알파인과 베타가 0으로 가고 dn이 심지어 리밋이 존재하는데 그 값은 f' 제로와 다르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래요.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책에서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들의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적당하게 미분 가능한데 사실 이거 마이너스 1과 1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적당하게 정의가 잘 되어 있는데 0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뭐가 있지? 라고 보면은 이런 거가 있죠. fx를 이런 걸로 잡아주면은 일단 다음과 위에서 말한 조건은 다 만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구가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전구가 미분 가능한 거고, 그럼 저희가 이 부분 알파인과 베타인을 잘 잡아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잘 잡아서 리미트 dn이 존재하는데 그 값이 0이 아니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저스티파이는 안 할 건데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얘를 뭐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일단 이거인 거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 분모 숫자가 크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f 알파 n을 대입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알파 n 제곱이 나오고요. f의 베타 n을 대입해 보면은 그냥 베타 n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거 다 대입해봐서 극한값을 계산해보면은 제 계산 결과로 0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관찰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21번은 저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본 적이 있냐면요. A, B가 디스조인트하고 클로즈드면 뭐 리얼 넘버에서죠. 사실 뭐 이건 뭐 RK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임의의 뭐 적당한 매트릭스 스페이스로 다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면은 어떠한 F가 존재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컨티고요.
정확하게 0이 되는 거는 A에서만이고 정확하게 1이 되는 거는 B에서만 되도록 하는 그러한 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걸 보인 적이 있었죠. 그 테크닉을 연속 함수가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물론 책에서는 딱히 이게 뭐 B라는 말이 없긴 한데 사실 B라는 건 제가 추가해주면 돼요 어차피.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이거 말고 또 이런 것도 본 적 있어요. A가 클로즈드면 클로즈드고 F라는 게 A에서 적당한 함수로 가는 어떤 컨티뉴스 펑션이면 일단 이것도 인 R이죠. A가 리얼 넘버에서 클로즈드고 and F가 A에서 리얼 넘버로 가는 컨티면은 얘를 전체 리얼 넘버에서 리얼 넘버로 가는 어떤 함수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본 적 있죠. 그때 보았던 테크닉을 이제 미분 가능한 버전으로 쓸 거예요. 저희가 이미 어떤 한 사실을 관찰했었냐면요. 이제 문제에서는 2가 하나만 줘진 거예요. 하나의 클로즈 셋에 대해서 정확하게 0에서 2에서만 제로를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 뭐 n번 미분 가능한 함수,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찾아보아라 라는 거예요. 먼저 2가 클로즈드면은 2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적당한 디스조인트한 어떤 오픈셋들의 유니온으로 쓸 수 있다라고 관찰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것만 관찰하면 돼요. 어떠한 리얼 라인에서 적당한 여기 부분이 이제 2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아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순간이 생기겠죠. 이런 순간이 생길 때 이 부분을 0이 아니게끔 이어줄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어차피 여기서 0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사이에서 적당하게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주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주면 돼요. 뭐 n번 미분한 걸 바로 가버리죠. n번 미분 가능했을 때 그 n번 미분한 모든 함수들이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여기 부분을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미분해보면은 얘를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바뀌죠. 먼저 A랑 B 사이에서는 지금 여기서만 이 함수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대입해 보면은 일단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이 나올 거고 중요한 거는 BJ를 대입해 보면은 날라가고 날라가죠. 그다음에 AJ 대입해 보면은 날라가고 날라가요. 그래서 일단 BJ랑 AJ에서 0이 되는 거 확인했고 이거 미분한 값이 그럼 0인 거죠. 그래서 0에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연속 그 미분한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해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런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걸로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미분한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게 찾아봐라 라는 건데 이런 함수가 존재합니다.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범프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범프 펑션의 정확한 정의는 조금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아주 컴팩트한 구간에서만 살짝 값이 살아남으면서 그 스무스한 무한번 미분 가능한 스무스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스무스한 어떤 펑션 그런 펑션은 이제 범프 펑션이라 부르고 이건 유일하지 않아요. 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좀 대표적인 컨스트럭터 방법이 if 사이라고 한 함수를 리얼 넘버에서 리얼 넘버를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1 사이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살짝 올라갔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이제 범프 펑션으로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무한부 미분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지금은 제가 센터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부분이 뭐 아까처럼 bi 뭐 aj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센터를 중심으로 이 숫자들을 적절하게 평행 이동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 부분을 여기 살짝 우겨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모든 그 사이 구간들, 비어있는 구간들마다 다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스무스하다라든지 뭐 연속이 된다라는 것들은 로피탈 정리 같은 거 쓰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면은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 연속 함수에 대해서 보인 것들이 있죠. 연속 함수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되면은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는 심지어 스무스 펑션,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은 거의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관찰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근데 모든 점에서 불연속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안 된대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이게 그 불연속인 점이 어떠한 적당한 어떤 제한이 생긴다라는 게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증명을 해보지 않았는데 증명 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버리면은 그 점에서 그 미분한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들은 적당한 제한이 된다라고 해요. 사실은 이게 아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연속인 점들을 모아둔 집합이 덴스하대요. 저도 이거 해석학 부분 잘 몰라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정리하고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걸 볼 거냐면요. 뉴턴 메소드를 배운 적 있죠? 이 뉴턴 메소드가 뭐였냐면요. 대충 함수가 뭐 이렇게 생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여기 부분에 x좌표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 방정식의 어떤 해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해를 찾는 방법이 이 점 근처 아무 점에서 미분한 함수 어떤 그 탄젠트 라인을 찾아요. 그러면 탄젠트 라인은 직선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교점을 찾을 수 있어요. x축과의 교점을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해는 찾을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미분한 걸 찾아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 루트들이 점점 이 제로의 이 제로점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뉴턴 메소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된다면 어떤 조건들을 가지면 된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22번부터 보죠. 22번 보면은 f가 이제 전체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고요. 피스트 포인트는 저희가 앞에서 본 적 있죠. 그 피스트 포인트인데 만약에 f가 미분 가능하고 모든 점에서 f't가 1이 아니면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으면 하나라는 거예요. 있으면 많아야 하나. 있으면 유일하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A에서 보여보래요. 사실 A를 보이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 두 개가 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다르면 하나가 더 크겠죠. 라고 했을 때 F라는 거를 A랑 B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컨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보이시죠? MVT 쓸 수 있어요. 민밸류 시오리움을 쓰면은 적당한 C가 A랑 B 사이에 존재해서 B-A분의 FB-FA에 해당하는 값을 미분 개수로 갖는 C가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1이 됩니다. 그럼 이거의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없다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B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존재한다면 유일하다고 했죠. 그 상태에서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피스트 포인트는 없다라는 걸 보이래요. 뭐 미분하면 되죠. 일단 없다는 걸 먼저 보이면은 이거이려면은 이거여야 하는 거고 이거여야 하는 건데 이거 모순이죠.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픽스드 포인트 없다라는 건 바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보면은 0과 1 사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적당한 어떤 1보다 작은 a가 존재해서 미분값이 이 a로 바운드 되어 있으면 바꿔 말하면은 미분한 게 1보다 작다 이 조건으로는 부족해요. 1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값들이 어떤 그 리밋의 관점에서도 완벽하게 충분히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피스트 포인트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이래요. 보이는 방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보죠. 참고로 이게 이제 이 얘기 왜 나왔냐면요. 여기에서 이 B에서 F'T의 수프리머를 취해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1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프리머 F'T가 스트릭트하게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쓸 이 프로세스가 잘 작동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이 수프리머 F'T는 1보다 확실하게 작은 거고요. 목표는 x를 잡았을 때 아무런 x1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이 xn을 이렇게 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xn이 x로 간다는 거를 일단 컨버지 한다라는 걸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보시죠. 만약에 어떤 n이 존재해서 fxn과 xn, 즉 xn 중에 피스트 포인트가 존재하면은 끝인 거죠. 왜냐면 그 이후로는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컨버지 한 겁니다. 컨버지 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볼 겁니다. 모든 n에 대해서 피스트 포인트가 아닌 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 이 얘기죠. 그럼에도 리밋 포인트는 피스트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적당한yn을 이런 표현 쓸게요. 그 xn과 xn 플러스 2 중 누가 클지 모르니까 xn과 xn 플러스 1을 이제 양 끝으로 가는 인터벌에 대한 어떤 사이에 yn이 존재하겠죠. 어떤 yn이냐면요. 당연히 그 민밸류 시오리움을 만족하는 yn이 존재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애솔트 밸류를 취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f를 집어넣으면 이건 거죠. 얘보다는 이건 정확하게 얘랑 같고요. 얘보다는 지금 f't가 바운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운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a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관계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1보다 확실하게 작아요. 그럼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게 그 등비 시열 조건을 쓰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xn이 콧이다. 그건 이제 끝난 거죠. 콧이 시퀀스면은 리얼 넘버에서 컨버지 하니까 콧인 것만 보이면 돼요. 그 콧인 거 보일 때 이 RN을 쓸 겁니다. 먼저 흐름을 보죠. 콧이면은 xn이 x로 어떤 값인지 몰라도 컨버지 해요. 그게 보장이 되죠. 따라서 리미트 fxn은 fx가 되는 거죠. 리미트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쓰인 거는 연속인 거고요. 컨티뉴스니까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n 플러스 1인 거죠. 정확하게 얘는. 이거는 x죠. 그래서 fx는 x 같다. 이게 픽스 포인트다. 이 논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는 보여야 되는데 먼저 얘를 관찰해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거에 의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 얘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얘를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면은 여기에 또 숫자가 들어갈 거고요. x2 빼기 x1까지 갈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숫자가 뭔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일 때 1이고요. 2일 때 2예요. 그럼 여기 부분을 1을 n 빼기로 보면 n-1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n-1입니다. 그럼 저희는 끝에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일단 뭐 r에 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운드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xn 빼기 xn은 이렇게 m과 n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쭉쭉쭉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게 정확하게 n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n개의 텀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위에 봤던 이 관찰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네, 대충 이렇게 되겠죠? 네, 이때 저는 여기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요. 이게 제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a n-1로 묶고 a의 k승이 갈 건데 k가 제로부터 출발해서 제로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돼야 되니까 숫자가 대충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저기 부분이. 그러면은 이 숫자보다는 0부터 무한대까지 a의 k가 더 크니까 어쨌든 여기 부분은 바운드된 숫자예요. 그럼 제가 n을 충분히 키우면은 a의 n-1은 인피니티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가 아비터리하게 작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 부분을 제가 에필론으로 컨트롤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n에 대해서 충분히 큰 라지 n이 존재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시입니다. 코시이면은 이런 흐름에 의해서 픽스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과정을 뭐 이렇게 뭐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라는 건데 얘들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 해보죠. 픽스드 포인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y 콜 xy 교점을 관찰하는 거예요. y 콜 x랑 함수가 뭐 이렇게 존재했을 때 뭐 이런 점들을 관찰을 해보는 건데 지금 조건이 필요하죠. 이게 스트라이크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좀 함수를 좀 바꾸겠습니다. 함수를 뭐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게 하는 게 이게 x로 온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x1을 잡아버리면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정확히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x2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x를 대입하는 건 여기로 오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x3, x3로 가고요. 다시 한번 대입해주고 그러면 점점 x로 간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 여기서 출발했으면은 여기서 출발인 거죠. 쭉 가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과정이 좀 제너럴하게 보고 싶은데 잘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일단 먼저 피스트 포인트가 3개가 존재한대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앞에서도 봤듯이 피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fx랑 x의 교점을 관찰하는 거죠. 그럼 이게 0이 되는 걸 관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게 3차식이죠. 3차식은 근이 많아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gx라고 한번 써보고 여기 있는 숫자도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g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은 이게 음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g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고요. g에 0 대입하면 양수고요. g에 1 대입하면 음수고 그 다음에 g에 2 대입하면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알파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베타가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감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gx는 3차식이라서 많아야 3개밖에 없죠. 근데 3개를 다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3개밖에 없다 라는 논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 사이값 정리를 쓰는 테크닉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이렇게 보인 거고요. 이건 잠시 지우고 이제부터 여기 부분을 관찰해 보도록 하죠. 이때 x1은 똑같이 아비터리하게 뽑을 건데 먼저 x1이 알파보다 작으면은 절대 컨버지 못한다는 걸 보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은 f'x를 취해주면은 이게 x제곱이에요. x제곱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바운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면은 t가 알파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먼저 얘를 좀 관찰할게요. 뭘 관찰할 거냐면요. g'x라고 하는 거를 관찰을 해볼 겁니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은 이게 음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사이에 있으면 이게 양수다라는 걸 보일 수 있죠. 즉 음수라는 소리는 얘가 디크리징 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이게 디크리징 상황이고요. 이게 인크리징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디크리징을 해요. 먼저 바꿔 말할게요. 디크리징 하니까 먼저 g 알파는 알파죠. g 알파는 제로죠. 왜냐면은 f 알파가 알파고 알파니까 제로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디크리징 하고 있대요. 반대죠. 이게 인크리징이죠. 이게 이러면은 인크리징이고 이러면 디크리징. 인크리징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합치면은 GT라고 하는 게 항상 음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FT는 항상 T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컨스트럭션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XM 플러스 1이 항상 XM보다 작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스트릭트하게 디크리징 하는 시퀀스인 거죠. XN은 스트릭트하게 디크리징 합니다. 근데 만약에 XN이 바운드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컨버지를 하죠. XN은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징 하고 그다음에 바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버지를 할 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앞에서 봤던 논리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연속성에 의해서 컨티를 써서 fx가 될 거고요. 한편 이거는 그냥 리미트 xn 플러스 1이라서 x가 될 겁니다. x가 픽스드 포인트라는 건데 x는 스트릭트하게 알파보다 작죠.
이게 무조건 확실하게 잡습니다. 애초에 출발점이 정확히는 이제 이런 거죠. x1보다 확실히 작고요. 얘보다 알파가 더 작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요. 지금 픽스드 포인트는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밖에 없습니다. fx에는. 근데 또 하나의 픽스드 포인트를 찾은 거죠. 무슨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여기서 이 부분이 틀렸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간다. 그러니까 컨버지 못한다는 소리가 지금 상황은 다이버지를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스토리를 쓰면은 C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B를 관찰하는 게 주 목표겠죠. 그래서 B를 보면은 B를 관찰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사실들을 정리를 해보죠. 먼저 F'X는 X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F는 스트릭트하게 인크리징 하죠. 참고로 원래는 이거라고 해서 인크리징 한다는 말을 못하는데 fx가 다항함수 폴리노미얼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다음 아까 gx를 이렇게 정했었죠. 얘는 이거라서 이게 이거면 g'x는 양수고요. 근데 이거였을 때 몇 가지 좀 정리들 필요할 거고 gx가 인크리징 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면은 g'x가 음수고 gx는 디크리징 하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지금 이 f라고 하는 게 인크리징이라는 조건을 쓰면은 b에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을 얻을 수 있고요. 얘를 반복하면은 이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케이스가 이렇게 나뉘죠. 이게 이거인 거랑 이거인 거로 두 개를 나뉠 거예요. x1이 베타면 이미 끝난 겁니다. 걔는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끝난 거고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케이스를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할 거예요. 이렇게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거인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요. 이건 경우에는 이렇게 가보죠. 지금 G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라서 저 구간에서는 일단 G가 증가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럼 G를 한번 넣어 보면은 이렇게 바꾸죠. 이게 이거면은 G 알파랑 GT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그냥 제로예요. F 알파가 픽스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G 알파는 제로가 됩니다. 얘는 다시 FT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렇게 된다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x1을 대입해주면은 x1보다 x2가 더 크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정확하게 저런 구간에서는 일단 x1이 x2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크리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모든 xn에 대해서 xn들이 항상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xn은 인크리징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컨버지를 해버릴 거예요. 근데 앞에서 관찰했듯이 현재 상황으로 만든 xn들이 컨버지하면 그 x는 픽스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x라는 값이 이러한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이러한 범위에는 픽스드 포인트가 없죠. 이 사이에는 픽스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해요. 바꿔 말하면 어떤 소리냐면요. n이 충분히 커지면 xn은 마이너스 1보다 확실하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관찰해놓고 나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범위로 항상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x1이 이런 상황이면요. n이 충분히 커지면 언젠가는 마이너스 1보다 커질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x1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관찰하면 되겠죠? 두 번째 거 간단해요. 두 번째 거는 그냥 f를 대입해 봅니다. f가 지금 증가함수기 때문에 f-1 그건 0이죠.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제한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항상 x1 자체가 양수라고도 가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만 관찰하면 끝나요. 그래서 앞에 건 다 지우고요. 첫 번째 이거면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x1을 양수라고 제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죠. 여기에 대해서 xn은 이거 맨 첫 번째 썼던 논리에 의해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 놓인다라는 바운드 시퀀스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한편 또 어떤 걸 보일 수가 있냐면은 지금 xn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이라서 g 입장에서는 디크리징 하고요. 그러니까 g 입장에서는 디크리징 하니까 gxn과 그다음에 뭐 g 베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스트릭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로죠. 그러면은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이 이런 거라서 xn이 항상 인크리징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n이 인크리징 하고 그 다음에 바운드니까 컨버지를 무조건 하죠. 그래서 xn이 x로 그냥 컨버지를 하더라. 이 x가 될 수 있는 건 픽스드 포인트인데 될 수 있는 범위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고 알파는 될 수 없고 그러면 무조건 x가 되겠죠. 따라서 x가 베타가 된다 라는 논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가 뭐였냐면은 이 x1에 놓일 수 있는 범위가 이런 범위에 있는데 이렇거나 그다음에 이렇거나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언젠가는 0보다 커진다는 사실을 관찰했고요. 그러면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x1 자체가 양수였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게 베타로 컨버지한다 라는 논리를 썼어요. 같은 논리를 여기 범위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컨버지 하더라 라는 거를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수가 y 콜 x고요. y 콜 3분의 x 3승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예요. 얘들은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 이게 쭉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갔다가 뭐 쭉 이렇게 다이버지 하는 게 보이죠? 그림으로써. 그다음에 뭐 여기서 출발했으면은 이게 쭉 해서 베타로 가는 거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발했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출발했으면은 이게 이렇게 다이버지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보는 거예요. 그래픽 비주얼라이즈 했을 땐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25번인데 이제 이 부분이 뉴턴 메소드로 가는 어떤 과정이에요. 이 뉴턴 메소드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단 조건들 살펴보죠. f가 두 번 미분하대요. a랑 b 사이에서. 그럼 일단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은 보장된 거죠. 그리고 fa가 음수고 fb가 양수니까 적어도 하나의 뭐 크시가 존재해서 fx가 0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는 x가 존재할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미분한 게 항상 양수고 스트릭트하게 양수래요. 그러니까 충분 작은 델타보다도 확실하게 크대요. 그럼 f가 스트릭트하게 인크리징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로점은 유일하다 보장되죠. 그래서 여기 이 크시가 유일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로컬하게 봤을 때 어떤 피스트 포인트가 유일하게 존재해야 돼요. 인크리징 하거나 혹은 디크리징 하거나. 두 번 미분한 게 바운드가 되어 있대요. 이제 이런 경우는 뉴턴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관찰할 건데, 일단 이 식들이 이제 왜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관찰을 해볼 거예요. 테일러 전기를 써보죠. 이게 테일러 전기 쓸 수 있죠, 정확하게. 그러면은 fc라고 하는 거를 테일러 전기를 써줄 건데, 먼저 지금 x1 여기서 뽑을 겁니다. 크시원보다 살짝 큰 데서 x1 잡아버리고 그 x1을 중심으로 적당한 어떤 테일러 전개를 할 거예요. fc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두 번 미분한 게 바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의 크기는 어떻게 바운드가 되냐면은 이렇게 바운드가 됩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보죠. x1을 충분히 크시 근처에서 잡아버리면은 얘를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얘를 재해석해보면은 f 크시라고 하는 거는 거의 크시 근처에서는 거의 이렇게 서술이 될 거예요. 근데 크시는 제로점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제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이거를 잘 정리해주면 나오는 게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크시라고 하는 게 x1 빼기 f 프라임 x1분의 fx1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거의 크시 근처에 있으니까 얘를 반복해 나가면은 정확하게 크시에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관찰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여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탄젠트 라인을 긋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x1, fx1에서의 탄젠트 라인이죠. 접선. 접선의 x절편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게 x절편입니다. 제가 뉴턴 메서드를 처음에 어떻게 서술했냐면요. 대충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크시가 되고 싶은 건데 x1에서 접선을 살짝 그어서 이 점을 찾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선을 잡아서 얘를 다시 찾고 이걸 반복하자라고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이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러한 관찰 덕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증명하도록 하죠. 먼저 x1을 아무렇게나 잡은 다음에 저 b랑 크시 사이에서 아무렇게 잡은 다음에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게요. 그럼 얘를 뭐 지오메트리컬하게 본 거 방금 봤죠? 그래서 그렇게 본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b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봤고요. b에서 이게 디크리징하고 리밋이 크시라는 걸 보이래요. 한번 보죠. 제가 인더션을 쓸 건데 b입니다. 인더션을 쓸 건데 일단 x1이 크시1보다 크시보다 컸고요. 그러면은 fx1은 양수여야하는 거죠. 과정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관찰 덕분에 이런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x1도 양수예요. 얘는 가정에서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x2라고 하는 거는 x1에서 f 프라임 x1과 fx1을 뺀 건데 어쨌든 간에 x1보단 작은 거죠. 양수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그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컨벡시티를 얘기해 주죠. 이제 컨벡스한 상황이에요. 두 번 미분한 게 양수기 때문에.
컨벡스 조건을 써주면은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게 t입니다. t고요. 여기서 t를 u로 보내면 나오는 게 바로 f'u죠. 여기를 제가 f'u로 쓱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현재 상황이 여기가 이제 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1이고 탄젠트 라인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된다는 거 이제 보일 건데 어떤 거냐면요. 크시 빼기 x1분의 그냥 이게 마이너스 ft1 x1이죠. 이거는 이거일 거예요. 그럼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옵니다. 정리해주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인덕션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decreasing bound니까 이제 converging 할 거예요. converge 할 거고, x에는 decreasing 하니까 converge로 bound니까 converge 할 거고요. 그 값이 크신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f랑 f 프라임이 컨티인 걸 쓸 거예요. 여기다 리미트 취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리미트 취해주면은 먼저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게 스트릭트하게 양수라는 걸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나누는 것도 다 돼요. 그러면은 앞에 거 xn 플러스 1은 x가 될 거고요. 뒤에 거는 x가 되는 거죠. 빼기 f 프라임 x분의 fx인 거죠. 그럼 지워지고 지워져서 남는 게 이게 제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제로점이 유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크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뉴턴 메소드의 이론적 배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물론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거 이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컨벡스가 쓰이는 이유는 이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벡스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를 보면은 테일러 전개 써서 이거 보이래요. 이거 테일러 전개 쓰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는 그냥 테일러 전개 쓰면 나오고요. 테일러 전개 쓰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이 이제 이걸로 이제 바운드가 되는 거거든요. 저걸로 바운드가 되는데 그다음에 남은 게 얘네들이죠. 저거를 반복해서 계속 바운드 시키면은 그냥 이게 나와요. x1으로 제가 이제 리스트리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앞에 했었던 그걸 이제 픽스드 포인트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렇습니다. xn이 지금 크시로 간다는 걸 저희가 관찰을 했었죠. gxn은 xn 빼기 f 프라임 xn분의 fxn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픽스 포인트 그 리미트 취해주면은 g 연속 함수기 때문에 g 크시가 크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크시가 g에 대한 픽스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된다는 건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때의 g 프라임 x는 어떠한 관찰을 할 것이냐 얘를 보는 건데 g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이 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프라임의 제곱 빼기 fx f 더블 프라임 x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이런 값으로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걸 쓸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죠. 저 부분을 이제 써주면 나오는 게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얘로 이제 바꿀 거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적당하게 뭐 델타분의 m으로 바운드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앱솔루트 밸류를 취해주면은 g 프라임 이제 xn이라는 거를 이미 시퀀스를 가져왔을 때 걔에 대해서는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xn 빼기 gxn인데 여기 2배 a는 이 a입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 부분이 n이 충분히 커지면은 거의 xn과 크시의 차이로, 왜냐면 지금 xn이 크시로 컨버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 부분만 바꿔준 거예요. 그럼 크시랑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거의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적당한 n차 방정식으로 뭐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얘는 뉴턴 메소드가 안 통합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시면 나와요. 이게 다이버지 해요. 그래서 이게 뉴턴 메소드는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본 거예요. A, B 사이에서 연속 가능하고요. FA가 제로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어떤 A가 존재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fx가 제로임을 보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논리 부분이 조금 재밌습니다. 이게 책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 힌트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논리를 보이는 건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아무 x0나 뽑습니다. a랑 뭐 b 사이에서 뭐 b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고요. x0를 하나 이제 뽑아와요. b는 안 될 것 b는 빼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뽑아왔을 때 m0라고 하는 거를 수프리멈으로 취해줄 건데 이거를 어디에서의 수프리멈이냐면요. x랑 a랑 x0 사이에서의 수프리멈만 취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x0 이후는 관찰하지 않을 겁니다. m1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요. 일단 지금 제가 여기에서만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은 f'x는 항상 am0로 바운드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수프리멈 취해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죠. 이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x를 아무 점이나 뽑아옵니다. a랑 x0 사이에서 아무렇게나 뽑아오면은 테일러 관계 쓸 수 있죠. 그럼 적당한 t가 존재해서 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t는 다시 한번 뭐 a랑 x 사이에서 뭐 좀 뽑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절대값 fx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제로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보다는 이런 걸로 제가 바꿔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a m0 x0 마이너스 a.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요. 그럼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요. x0를 어떻게 뽑을 거냐면요. 이게 1보다 작게 뽑을 겁니다. 뽑아올 수 있죠? 이건 항상 뽑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m0가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m0가 0이 아니면요.
이 부분이 다시 스트릭트하게 M0보다 작아집니다. 그럼 자기 자신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M0가 제로인 거고요. M0가 이게 수프리미엄이었죠. X랑 X0 사이에서의 수프리미엄이 제로인데 절대값을 치는 거니까 일단 이런 건 되는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A부터 X0까지는 제로인 걸 관찰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X0를 A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같은 논리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뭐 X0, X1, X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논리적인 보충을 들어가면은 제가 최초에 뽑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뽑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이거를 스틸트하게 2분의 1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A에서 X0 가는 간격이 일정해지죠. 이게 일정해집니다. 점점점. 그러면은 얘를 언젠가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B가 존재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에서 스톱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부분에서 이제 논리를 살짝 바꿔주면은 이게 제로가 된다. 안 된다면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구간에선 제로인 거니까 끝까지 제로가 된다라는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논리가 쓰였습니다. 그다음 27번인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내용들을 좀 궁금하시면은 OD나 PD를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걸 솔루션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거는 관심 없고 어떤 거에 관심 있냐면요.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솔루션이 유일하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찾으면 존재하고 유일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논리를 볼 건데 지금 설명을 보면은 파이라고 하는 거는 렉탱글에서 정의된 리얼 밸류드 펑션이래요. 렉탱글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죠. A, B고요.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서 정의된 적당한 함수인데 이 함수의 두 번째 파트 여기 부분은 지금 여기 입장에서 x랑 y는 독립적인 건데 y라고 하는 거를 f에 관한 펑션으로 봤을 때 y라고 하는 거를 적당한 fx 같은 걸 주어졌을 때 이 fx를 대입한 어떠한 함수 방정식이 이러한 걸 만족을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ya가 c가 되도록 한다면 이때 이 부분이 이제 이니셜 밸류입니다. 이니셜 밸류가 주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x의 범위를 보통 이니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 방정식, 미분 방정식에 이니셜 밸류가 주어졌을 때의 문제를 이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파이 x, y라고 하는 게 xy 플러스 x제곱이면은 지금 주어진 상황은 여기서의 xy는 다른 완전 독립적인 xy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y를 fx로 인터프리트를 하면은 y 프라임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제곱 이퀄 0이라고 하는 함수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로 바뀐 겁니다. 근데 물론 저희는 풀지 않을 거고요. 풀지 않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즉 x랑 y1, x랑 y2 여기서의 y1, y2는 그냥 숫자 넘버예요. 넘버에 대해서 항상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함수 방정식 입장에서도 솔루션이 많아봐야 한 개다라는 걸 보이래요. 그래서 저는 y1과 y2가 이제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두 개가 좋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yi를 미분한 거는 파이의 x랑 yi 정확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만족을 할 거고요. 얘 c를 대입하면 제로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x랑 y, i, x는 이제 x를 집어주면은 그게 렉탱글 안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는 이 조건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y라고 하는 거를 y1 빼기 y2라고 하는 새로운 펑션으로 정의해 줄 거고요. 그러면은 y
a라고 하는 게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식으로서 y1 프라임 빼기 y2 프라임인 거니까 그냥 y 프라임 x가 항상 a, y, x로 제한이 된다 라는 조건이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y, a가 그러니까 이니셜 포인트가 제로인 게 주어진 거죠. 그게 끝난 거죠. 앞에 썼던 이거의 정리에 의하면 y, x는 a, b 사이에서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이 y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파이 입장에서는 원래 그냥 레탱글에 정의된 건데 이제 이러한 함수 반격체를 가져온 순간 그냥 이런 곳을 관찰하는 겁니다. 저 파란색 부분 따라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이제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보인 건데 책 뒤에 마지막에 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y 프라임 이퀄 y 스퀘어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이제 풀면은 얘를 풀면 솔루션이 두 개가 나온대요. y1은 제로고요. y2는 4분의 x제곱이었나요? 이런 게 나온대요. 이거랑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럼 이게 왜 이거는 안 되느냐? 왜 솔루션이 유일하지 않, 그러니까 두 개나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관찰해 볼 게 여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파이 xy는 그냥 이거 가져오시면 돼요. 이거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솔루션이 많아야 한계다라는 보장을 해주려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일단 레탱글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0, 1하고 대충 0, 1 정도. 그러니까 0을 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기에서 xy1, xy2를 뽑아오면은 사실 파이 xy2 여기서 이거 지우죠 잠시. 얘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얘를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지우고요. 이거인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적당하게 바운드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0부터 한 뭐 2 사이 정도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입니다.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0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써주면 되냐면요. 얘를 y2 1/2 빼기 y1 1/2 이 값의 절대값이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값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 부분이 0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바운드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 있는 함수를 적당히 제가 뭐 b라고 쓰죠. 이 b라는 값이 스트릭트하게 크면은 이게 b분의 썸띵이 되기 때문에 이 라지 a에 해당하는 값을 뭐 적당하게 하면 뭐 2분의 b 정도? 한 2b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커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유일한 게 맞는데 지금은 0에 들어가 버리죠. 0이 들어가 버리면서 나누는 행위가 안 됩니다. 이 식을 유도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a가 없고 이런 a가 없기 때문에 솔루션이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미분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